카페에 잠시 와 있거든요. 여기 와 있는 김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롤을 찍는 도중에 오랜만에 실외에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체인지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비두입니다. 오늘은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트랜지션을 왜 사용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Dormammu. Dorma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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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랜지션이라는 것은요, 컷과 컷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효과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랜지션이 바로 줌인이랑 줌아웃 트랜지션, 아니면 뭐 루마 페이드 트랜지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보편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션들이죠.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간단한 트랜지션, 옆으로 팬을 할 때는 다음 씬에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팬을 해서 이어가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비슷한 이런 텍스처,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벽면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어가면서 화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in-camera transition이라고 하죠, 보통. 흔히 texture라고 하면요, 뭐랄까, 한 면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동일한 질감, 동일한 색감, 동일한 뭐 밝기, 물체에다가 갖다 대가지고요,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어깨 부분에다가 딱 렌즈를 부딪히고 그 다음 샷에서는 우리 테일 형님의 어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밝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딱 어두워졌다가 싹 움직여져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랜지션에는 보통 밝기를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는 것처럼 비슷한 질감, 비슷한 색감과 밝기, 뭐 그런 것들의 화면들을 스쳐가면서 이어가는 트랜지션, 그리고 방향,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주면은 반대로 다음 샷도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서 시작해주는 그런 트랜지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트랜지션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상의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스토리텔링을 한층 더 부드럽고 좀 더 이제 pleasing to the eye,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트랜지션들을 방금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양옆으로, 앞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샷들을 통해 가지고 이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Amazing. 자,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요, 왜 트랜지션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일 것 같아요. 왜 트랜지션 쓰는 것 같아?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멋있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트랜지션의 가장 메인되는 사용 목적은요, 화려함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도록 일종의 플로우를 만들어 주냐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영상, 여행 영상을 예시로 들면은, 여행 영상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보통 컷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씬에서 다음 씬, 이 장소에서 다음 장소, 그렇게 이어지는데 하드컷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다 영상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이 씬에서 다음 씬으로 넘어가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자연스럽게 인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in-camera transition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샷을 스피드 램핑을 넣어서 트랜지션을 넣은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이건 트랜지션을 썼나? 이건 트랜지션을 안 썼나? 라고 의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포인트는 꼭 트랜지션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냐? 답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정답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시나 절대로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영상이 어지럽게 바뀌거든요. 제 영상들의 큰 문제점 중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몇몇 분들께서 밑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영상이 너무 어지럽다, 너무 많이 막 다다닥 그 스피드 램핑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맞는 말이네, 좀 어지럽긴 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피드 램핑도 적당히 사용해주고 트랜지션도 적당히 사용해주는 것이 맞아요. 중간중간에 하드 컷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영상이 정돈돼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영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 방향,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것이 트랜지션이라면 중간중간에 쉬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게끔 컷 편집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in-camera transition이랑 편집을 할 때 팁들이 좀 나오는데요. 편집할 때 팁은 조금 있다가 이제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꿀팁들을 지금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영상 속에 보이는 움직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손떨방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제가. 그런데 그 대부분의 샷들은요,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제 손으로만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손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촬영을 할 수 있냐? 그 방법은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카메라가 줌 렌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뒤로 가는 것에 움직임을 줄 때는 줌을 했는 상태에서 몸을 기울여주면서 줌아웃을 시켜주면요, 영상이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움직였을 때의 샷이고, 16m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닌자 워킹으로 뒤로 걸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제자리에서 몸만 기울이고 줌인 줌아웃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자리에서 기울기만 하면서 이제 줌인 줌아웃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벌려주시고 뒤로 가면서 줌아웃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샷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예전에 영상 꿀팁에서 무슨 대상을 촬영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세 번째, 촬영하는 대상 주변의 장애물들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촬영하는 장소를 잘 둘러보고, 만약에 촬영하는 대상 주변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요, 복해가 앞에도 생기고 뒤에도 생겨가지고 2중 3중 복해가 생겨서 살짝만 움직여도 뭔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 제자리에서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서 촬영하는 영상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양옆으로 이동하는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 앞에 장애물을 놔두고 그런 식으로 촬영했을 때의 영상이에요. 다음, 앞에 물체가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효과를 극적으로 주고 싶으면 줌인을 해서 촬영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은 앞에 있는 물체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질적인 내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가지고 화면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통 대각선의 각도를 촬영을 하려면은 앞에서 걸어가면서 뒤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줌인을 한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주면서 줌아웃을 해줄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시다시피 뭔가 움직이는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짐벌을 들고 다니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특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힘드니까 제자리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들을 방금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바로 방향을 일반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찍었다면은 그 다음 샷도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 샷도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속 그렇게 이용하면은 영상이 너무 단조로워지니까 방향의 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다가 부드럽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가다가 위로 가면은 그 다음 샷은 또 위로,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 샷을 찍고 그 다음 샷을 찍을 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전 샷에 어떻게 마무리를 했더라,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절대로 그 전에 촬영했던 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촬영을 했고 이 샷 다음에 그 다음 샷을 넣었는데 나는 무조건 이 클립을 넣고 싶어요. 그런데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런 샷들을 스피드램핑을 넣어주면요 굉장히 어색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파이널 컷에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편집하고 싶은 두 가지 클립을 골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클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클립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두 번째 클립은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상반된 클립을 트랜지션을 넣어주면요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같게 만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향을 같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떠냐, 둘 중 한 가지 클립을 선택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와집을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을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자,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시계 모양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리버스 클립을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방향이 같아졌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고 있는 영상을 거꾸로 돌리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간단하고 쉽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화면상 어색한 것도 없고 굉장히 깔끔해지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싫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화면을요 180도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클립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트랜스폼 툴에 가셔가지고 X 스케일을요 마이너스 10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좌우 반전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의 방향이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하기가 싫어요. 왜냐? 이 클립은요 좌우 반전을 넣어주잖아요. 저는 풀숲에서 나오는 걸로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시 풀어주고 이 영상은 리버스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스피드램핑 같은 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져주면서 수정을 해주십니다. 스피드램핑에 관련된 자세한 영상 링크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두 가지 클립을 핸드헬드로 찍었기 때문에 스테이블라이즈를 넣어주시고 컬러 커렉션을 좀 넣어주신다면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 컷으로 어떻게 하면은 영상의 방향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촬영했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향이 맞지 않아서 트랜지션이 약간 어색했다, 스피드램핑이 약간 어색했다, 그렇다면 다시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그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것은요 화면 전환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화면 전환이 사용되는 목적은요 영상 속에 있는 스토리를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좀 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좀 더 만족스럽게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오사카 다녀와서 만들어낸 영상을 보시면요 거의 매 컷마다 트랜지션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제가 많이 미숙했고 트랜지션에 대한 화려함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 같은 경우는요 컷 편집도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고 트랜지션도 부드럽게 곳곳이 잘 들어가 있고 멋있는 드론샷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비디오였습니다. 굿바이.